네, 안녕하세요. 초보채굴러입니다. 4월 4주차 채굴 주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뷰는 가상화폐 가격 추이,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채굴 난이도, 1일 채굴량, 1일 채산성, 주간 채굴 이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가격입니다. 지난주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강도 높은 금리 인상 계획 여파가 지속되면서 가격은 하락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이더리움은 최고 379만 8천원, 최저 355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6.5%였습니다. 4월 23일 종가 370만 2천원에서 4월 30일 종가 357만원으로 한 주간 4.1%가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클래식은 최고 44,380원, 최저 34,41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29%였습니다. 4월 23일 종가 43,670원에서 4월 30일 종가 34,720원으로 한 주간 20.5%가 하락했습니다. 레이브는 최고 약 66.04원, 최저 약 54.7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20.7%였습니다. 가격은 4월 23일 66.16원에서 4월 30일 55.69원으로 한 주 동안 15.8%가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레이븐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더리움은 4월 24일 오전 9시 1.03페타에서 5월 1일 오전 9시 984.56테라로 일주일 만에 4.4%가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4월 24일 오전 9시 28.74테라에서 5월 1일 오전 9시 25.81테라로 한 주간 10.2%가 하락했습니다. 레이브는 4월 24일 오전 9시 3.48테라에서 5월 1일 오전 9시 3.29테라로 한 주 동안 5.5%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는 채굴 난이도입니다. 지난주에는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하락으로 인해 대체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한 주간 최고 난이도는 1경 3973조, 최저 난이도는 1경 2888조를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8.4%입니다. 4월 24일 오전 9시 1경 3707조에서 5월 1일 오전 9시 1경 3680조로 0.2%가 하락했습니다. 이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한 주 동안 난이도는 최고 347.3086테라에서 최저 331.4397테라로 한 주간 편차는 9.7%였습니다. 4월 24일 오전 9시 363.8312테라에서 5월 1일 오전 9시 363.2883테라로 한 주 동안 0.1%가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븐입니다. 난이도는 최고 52,474, 최저 39,516을 기록했으며 편차는 32.8%를 나타냈습니다. 4월 24일 오전 9시 47,380에서 5월 1일 오전 9시 44,681로 5.7%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해시레이트 1기가 기준 1일 채굴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과 레이븐은 난이도 하락으로 인해 채굴량이 증가했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난이도 하락에도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은 4월 24일 오전 9시 0.0114개에서 5월 1일 오전 9시 0.0124개로 한 주 동안 8.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4월 24일 오전 9시 0.665개에서 5월 1일 오전 9시 0.5624개로 15.4%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이븐은 4월 24일 오전 9시 1065.3711개에서 5월 1일 오전 9시 1217.7828개로
1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3060ti LHR 한 대를 기준으로 본 채산성입니다. 지난주에는 큰 순위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더리움과 톤 듀얼 채굴이 1일 1.59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2위에는 1.25달러를 기록한 이더리움, 3위에는 1.18달러를 기록한 이더리움 알레피움 듀얼 채굴이, 4위에는 1.09달러를 기록한 코르텍스가 차지했습니다. 에르고는 전주보다 한 단계가 올라서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일 수익은 전체적으로 전주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주간 채굴 이슈입니다. 한 주간 채굴과 관련해서는 평소보다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더리움의 난이도 폭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4월 29일 열린 개발자 회의에서 난이도 폭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확정을 내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회의 때 2주 안에는 난이도 폭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약간의 시간을 벌게 된 셈이지만 이번 달 안으로 난이도 폭탄이 이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정돼 있던 이더리움 클래식의 반감기가 도래했습니다. 4월 25일 도래한 이번 반감기로 채굴 보상량이 블럭당 3.2개에서 2.56개로 20%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앞서 1일 채굴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지난주 채굴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반감기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우에는 오히려 큰 폭의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의회가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제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최초이며 작년 9월 엘살바도르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한 국가가 됐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기존 법정화폐인 CFA 프랑과 함께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수용하고 관련 절차를 지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통과된 법안에는 채굴자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간주해 수익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제도 담겼습니다. 리플의 공동 창업자인 데이비드 슈와츠가 채굴의 환경 오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슈와츠는 한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1200만 미국 가정이 쓰는 전기가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가 싼 중국이 채굴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슈와츠는 POS에 대해서는 스테이킹을 하는 투자자의 경우 보상으로 받는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가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최고의 알고리즘이 아닐 수 있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주 하원이 채굴의 신규 운영 허가를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채굴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파악되기 전까지 뉴욕주 내 채굴장의 탄소 배출 수준을 동결하기 위한 조치로 법안 통과로 신규 채굴장 허가가 2년간 유예됐습니다. 뉴욕주는 1년 내 채굴장의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치고 유예 기간 내 개선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 운영 중인 채굴장이나 신재생 전력으로 운영 중인 채굴장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입니다. 영국이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로우 금융감독청 소비자 및 소매 정책 담당관이 재무부가 가상화폐 회사들을 유치하는 것을 반기고 있지만 금융감독청은 위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규제 접근 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국 재무부는 영국이 가상화폐 허브 국가가 되길 원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로우 담당관의 발언은 재무부의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4월 4주차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채굴 난이도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미국 금리 인상 등 이슈로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